오늘의 책 신호와 소음에는요, 뭐 미래를 예측하는 얘기도 나오고 통계학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요. 윤대현 교수님은 왜 나오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통계학 이용하세요? 신호와 소음이잖아요. 아무 소음 역할하라고 불러주시는데 2년 전인가 이제 영국 노아학회지라는 데 제가 논문을 하나 냈거든요. 저의 가설은 똑같이 젊었을 때는 통통할수록 기억력 감소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넘어가면 그게 없어지지 않을까 였는데 제가 통계를 잘못 돌렸는지 아주 제가 원하는 가설대로 너무 이쁘게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네. ABC, 뭐 MBC, 뭐 CBS 이런 데서 막 인터뷰 요청이 온 거예요. 그래서 완전 떴네. 근데 놀랍게도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나이가 들면 약간 통통해도 그게 별로 치매 위험이 아닐지도 모르겠다라고 한 건데 타이틀은 다 그 주 제목은 통통하면 치매에 걸린다로 나간 거였죠. 이게 사실은 전 약간 신호를 드리려고 그런 건데 소음을 전 세계적으로 왕창 이렇게 그 통계 믿지 마세요. 장 교수님께서는 뭐 통계학도 가르치시고 빅데이터 활용한 일도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이 책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 책 아주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지금 사실 요즘 이제 빅데이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전 세계에 현존하는 자료의 95%가요. 최근 1, 2년 사이에 생성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의 홍수 시대에서 그러면 올바르게 어떻게 이제 예측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이 네이트 실버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사례를 들면서요. 예측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이런 빅데이터 시대의 예측이 얼마나 어려운 걸 흔히 비유하는 말로는 건초더미에서 바늘 찾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어려운 문제라는 건데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이해를 도운 여러 가지 쉬운 예와 그 밖에 또 다양한 흥미있는 사례를 잘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가장 많은 뭐 신호도 주지만 소음도 주는 게 사실 언론이거든요. 근데 어떤 이슈 딱 터지면 이거 어느 정도 좀 화제가 되겠다 이런 게 이제 딱 감이 오시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감이 오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태임 씨랑 그 예원 씨 얼마 전에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뉴스 데이터를 좀 분석해 보니까 한 주일 동안 한 7,800여 건 뉴스가 나왔어요. 인터넷 뉴스가. 그런데 안심전환 대출,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실생활엔 더 그게 근데 그 같은 기간 동안 한 일주일 사이에 한 1,700여 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그 뉴스량으로만 따져보면 이태임 씨 예원 사건이 안심전환 대출보다 우리 삶의 5배 이상 중요한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제 어떤 그 관심에 따라서 사람들이 좀 좋아할 만한 것들을 우리가 좀 언론인들이 대체로 좀 많이 좀 인터넷에 많이 좀 올리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소음이 좀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로 필요한 정보들을 좀 전달하는 데는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소음을 좀 덜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뜬금없이 자기 반성 하세요, 지금. 바쁘세요? 이제 가시려나 보죠. 책 제목이 신호와 소음인데요. 그래서 신호는 뭐고 소음은 뭡니까? 네, 뭐 일단 우리 공학 쪽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는 시그널 투 노이즈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시그널이 이제 신호고 노이즈가 소위 말하는 소음인데 옛날 텔레비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영상이 나올 때 줄이 막 가고 지지직 했던 거 기억들 나시죠? 그게 신호에 잡음이나 소음이 많이 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걸러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어마어마한 기술들이 개발이 돼가지고요. 그걸 걸러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유식한 말로 SN 레이셔, 그러니까 시그널 투 노이즈, 소음 대비 신호가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뭐 저자도 중요한 정보를 신호로 하고 뭐 별로 필요 없는 정보들을 소음으로 이렇게 해서 비유적으로 제목을 지은 거겠죠. 이게 사실 쉽게 말해서 이제 옥석을 가려낸다는 건데요. 신호를 수많은 이제 소음 중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호를 차려낼 수 있을까? 지나고 나면은 굉장히 쉬운 문제거든요. 어떤 일이 터지고 나면 911이 터지고 나서 이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쏟아졌거든요. CIA에 이렇게 수많은 정보가 쏟아졌는데 어떻게 이게 911이 터질 징후를 놓칠 수가 있느냐? 그러게요. 사실은 거기서 빠져 있는 게 뭐냐면요. 소음이 얼마나 많은지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신호는 10개 있었으니까 그 10개를 어떻게 놓쳤냐면 소음은 예를 들어 한 100만 개쯤 들어올 수 있었거든요. 100만 개 중에 그 사이에 10개의 신호가 섞여 있는데 옥석을 가린다는 일이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결과론적으로 항상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 10개의 신호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주어진 전체 데이터를 보면요. 소음이 훨씬 많은데 그 소음을 어떻게 처리하고 진짜 신호를 찾아내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쵸. 뭐가 워낙 많으니까. 근데 지나놓고 보면은 일 터진 후에 보면 이게 신호였는데 우리가 진짜 소음에 너무 많이 현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뭔가 굉장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 같지만 괜히 좋은 사람,
뭐 괜히 싫은 사람 이런 게 있죠. 이 정치 심리학의 그 인지의 닫힘 현상이라 그래서요. 뭐 영어로는 뭐 코그니티브 클로저 이런데 우리가 이미지 정치 나쁘다고 하지만 이미지 정치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사실은 어떤 사람이 정치를 잘할지는 그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고 무슨 일을 잘할 수 있고 또 뭐 얼마나 성실하고 뭐 이런 걸 봐야 되는데 그런 거 이전에 그냥 느낌으로 탁 결정해 버린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머리가 노래. 저 사람은 뭐 눈이 두 개와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냥 어떤 나도 모르는 전혀 정치와 상관없는 요소에 내가 결정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유능한 점집은 하고 싶은 얘기 해주는 거라면 진짜 경고보다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서 아무래도 좀 그런 일도 쉽지가 않지 않나 싶습니다. 이 저자가 그렇게 많은 예측을 성공적으로 잘 해낸 데에는 뭔가 그런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감정을 잘 배제했기 때문인 거겠죠. 이분 뭐 보니까 처음에 회계 컨설팅 회사 다니다가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 성적 예측하는 시스템 페코타라고 이것도 만들고 그러면서 계속 이걸 발전시켜 나가서 포커해서 거액을 벌었기도 하고 지금은 또 되게 성공한 어떤 정치 예측가가 됐잖아요. 네. 이래저래 돈을 참 많이 벌었겠네요. 저 돈도 많이 벌었고 또 까먹기도 좀 많이 까먹었어요, 사실은. 그 도박을 통해서. 근데 도박이라든지 정치 예측이라든지 뭐 여러 분야들이 어떻게 보면 다 하나로 좀 이어져 있다. 그러니까 통계 혹은 뭐 확률이라는 것에 다 좀 이어져 있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혹은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이 결국은 이 통계라는 어떤 아주 훌륭한 이 툴에 근거한 것이고 그 툴을 잘 이용했던 거죠. 이 네이트 실버라는 사람이. 이분이 가장 큰 성공을 거뒀던 야구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야구만큼 데이터가 정확하고 양도 명확하게 걸러져 있고 한마디로 말해서 갑이지인 갑이죠.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잘 정제돼 있고 명확한 데이터가 들어가면 그만큼 예측하기가 편해지는데 야구 같은 경우에 이게 제일 잘 먹히는 분야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걸 하기가 좀 쉬웠겠고. 선거에서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정치인이 계시다면 이 세 분을 모시면 될 것 같아요. 미래, 통계, 언론. 오, 센 팀인데. 이 책 안에 보면 저자가 뭐 좀 재밌는 비유를 하나 들었더라고요. 막 복잡한 통계 용어가 나오다 갑자기 예측을 하는 사람을 크게 두 분류로 했는데 그거를 이제 동물 비유로 했죠. 네, 고슴도치와 여우. 누가 더 잘할 것 같으세요? 잘할 것 같은가요? 고슴도치와 여우 중에. 여우가 눈치가 여우가 빠르잖아요. 잘한 것 같죠. 고슴도치는 왜 고슴도치라 했나 보면 이렇게 만지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보호 기능이 세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고슴도치는 어떤 모델이나 이론에 집착하는 사람이죠. 그 대신 오히려 인기가 많죠. 왜냐하면 우리는 복잡한 얘기 싫잖아요. 그래서 누가 된다는 거야 선거에 이걸 듣기 원하니까 그렇게 이게 뭐 맞을 수도 있다 틀릴 수도 있다가 아니라 자기 이론이 확실하고 여기에 돌렸더니 뭐 지진이 난다. 대통령은 누가 된다. 이렇게 확실히 얘기하는 사람을 이제 고슴도치라고 한 반면 이제 여우는 그거보단 끝까지 정말 뭐가 정확한지 여러 이론을 자기가 이게 진짜 맞는지 이렇게 검증을 하면서 쫓아다니면서 실제 정보도 듣고 진짜 대통령 후보도 필요하면 다 만나보고 이 사람은 아닌데 뭐 이런 좀 어떤 편견 그런 거에서 좀 자유로워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